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해 해체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이동식 조립 건물이 외벽과 지붕에 덮여 온전한 건물로 완성된 상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발사대에는 크레인이 설치되고 발사장을 가득 채운 자재가 사라지게 되면서 실제 발사가 임박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창리 발사장을 촬영한 16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로켓을 최종 장착하는 이동식 조립 건물이 과거 해체 전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원래 위치에서 약 40m 이동한 후 외벽과 지붕이 해체된 채 방치돼 왔지만 이날은 검은색 혹은 진한 회색의 패널이 건물을 뒤덮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지붕 위에 설치돼 있던 크레인 장비도 사라졌습니다. 가로 약 30m, 세로 20m인 이 조립 건물은 로켓을 수직으로 세워 발사대 겐트리 타워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겐트리 타워의 경우 지난 수개월간 크레인이 해체된 상태에서 개선 작업이 진행돼 왔지만 이날은 꼭대기 부분에서 크레인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들도 조립 건물에서 포착된 최근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The transfer building has been reassembled and the building itself, the framework and everything is finished. And the only thing missing is a crane on top, which means they probably put it inside. 앞서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 14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인용해 90m 높이의 새 타워 크레인이 설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틀 뒤인 이날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각도 때문에 타워 형태로 세워진 크레인은 식별되지 않았지만 겐트리 타워 윗부분에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노란색 크레인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사장 중심부에 널려있던 자재는 대부분 치워졌습니다. 대신 중심부의 남쪽 부분에 자재로 추정되는 하얀색 물체가 일부 남아있을 뿐입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고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은 북한이 조만간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발사대 옆 연료 산화제 벙커를 비롯해 동창리 발사장의 북서쪽 부근의 일부 건축물이 여전히 완공되지 않은 상태란 점을 근거로 여전히 발사까진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지난 수개월간 많은 진전을 이룬 사실에 주목하며 북한이 최종 발사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로 평가했습니다. There are still things at the site that look like they need to be changed or done in order for a launch to happen, but North Korea could power through a lot of those changes within maybe a couple days or a week. 현재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며 진화하는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군 육군 대장으로 2013년부터 4년간 한미 연합사령관을 역임한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16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스팀슨 센터가 워싱턴 선언을 평가하기 위해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 정상이 전략적 억제와 계획, 훈련과 협의, 실행과 관련해 통합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한 것이 워싱턴 선언의 핵심이라면서 이 같은 약속은 최종 상태가 아니라 미한 동맹이 이를 진행하면서 적응해 나가야 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에서 핵 미사일 방어 정책을 담당한 일레인 번 전 부차관보는 워싱턴 선언에서 명시한 확장 억제 강화와 관련된 협의와 도상훈련, 핵 전략 전개 등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그 수준이 격상되고 확장 억제 실행에 대한 미한 동맹의 통합이 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16일 2024 회계연도 예산 심사와 대중정책 점검을 위한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한국과의 협력과 관련해 우리는 최근 공표된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 창설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함께 우리 연합군이 북한을 계속 억제하고 연합 방위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는 것을 포함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을 공동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국, 일본과의 중요한 3국 공조도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의 도발적 행동을 적시하며 중국군은 유엔의 대북 제재 시행을 돕는 항공기를 괴롭히는 등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국제연공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항공기를 상대로 위험한 요격을 거듭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 등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17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줄리 터너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위원들이 인준에 동의하면 이후 상원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터너 지명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동남아시아 국장을 역임했으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에서 16년 이상 근무하면서 북한 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비롯해 북한의 인권 증진과 관련 있는 사안들을 주로 다뤘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된 직책으로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 이후 약 4개월여 만에 열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2005년 제2 레프코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에 이어 로버트 킹 특사가 2009년부터 7년간 재임했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약 6년간 공석이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연례 사형 현황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전 세계 20개 나라에서 800명이 넘게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북한도 포함됐는데 특히 공정한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할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무리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가 공개한 사형 선고와 집행 2022 보고서입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16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지난해 사형이 집행된 전 세계 20개 나라 가운데 북한이 포함됐고 아울러 북한은 사형 선고가 있었던 52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키아라 산 조르지오 국제 앰네스티 사형제도 고문은 이날 VOA와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은 특유의 비밀주의로 인해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First of all, I want to say that it is very difficult for Amnesty International to assess the information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North Korea. This is, first of all, because we do not have access to the country, and secondly, because it's very difficult to independently verify some of the reports that come out of North Korea or surrounding countries with regard to executions and the sentences. 산 조르지오 고문은 그럼에도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에서 다양한 사유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지된 영상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Some of them do not meet the threshold of the most seriou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We hear reports, for example, of the death penalty being imposed for dissemination of banned videos, for example. We also hear of very speedy and very kind of fast trials that lead to the imposition of the sentences without the very basic safeguards of fair trial that should be guaranteed in any criminal case, but particularly in cases where the death penalty is a possibility. 산 조르지오 고문은 북한 당국의 사형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매년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도 사형 관련 자료를 정부가 국가기밀로 분류하는 탓에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등 사형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국가를 제외해도 지난해 사형 집행 건수는 883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53% 증가한 것으로 2017년 993건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지난해 모두 18건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지난 10년간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누적된 방사능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16일 VOA에 한국 정부가 풍계리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에 대한 피폭 조사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핵분열 물질 등이 대부분 갱도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경우 실질적인 위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방사능 노출과 관련해 감시와 안전 역량 구축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이날 VOA에 핵실험 실시 후 환경 영향평가와 방사능 노출에 따른 인체 유해 연구를 계속해야 하지만 북한이 이 같은 검증에 매우 비협조적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의 방사능 피폭 검사를 한 것은 타당하며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3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1,000톤이 넘는 곡물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세관당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쿠즈바스에서 지난 4월 밀가루 1,280톤을 열차를 통해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세관당국은 앞서 지난 3월에도 극동 아무르주가 옥수수 2,800톤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공개했으며 올해 1월에는 구체적인 수량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북러접경 프리모르스키 크라이 지역에서 북한에 곡물을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열차 교역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며 2년 8개월 넘게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경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